어제 법담 시간에 바른 생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서 그 후로 좀 추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최근 저희 제따나 카톡방에 가디가나경이라고 도기공이 있는데, 그분은 도기를 만들 때 흙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니라 남는 흙으로만 만들고 남들이 주는 만큼만 받는다는 경전이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회사 노트북에 띄워놓고 항상 본다라는 말을 법단 시간에 했더니, 스님께서 근데 그 말이 왜 맞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공감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저는 수행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괴리로 오는 괴로움을 좀 해결해주는 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소에 제가 업을 통해 불선업을 짓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더 오랜 시간을 이용을 하게 하고 더 돈을 많이 쓰게 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작은 회사다 보니 구글이나 메타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건 아니고, 제가 경에 나오는 것처럼 살생을 하거나 마약을 팔거나 유흥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사람들한테 감각적 욕망을 자극시켜서 그걸 회사의 이윤으로 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되게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부처님 당시에 참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불선한 업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 제가 신도들이 어떤 게 바른 생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와, 제가 이렇게 생업을 통해서 숙련한 최신 기술들을 혹시 법답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세속에 있다 보면은 그런 이제 욕망과 또 욕망을 내려놓는 그거에 대한 충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출가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욕망 없이 살아가면은 그것 자체가 존경을 받고 그게 어찌 보면 수행자로서 더 빛이 나는 삶인데, 세속에 있다 보면은 그런 욕망을 이제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욕망을 하지 않으면 또 생계나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적어도 이제 경전에도 보면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제 그런 경전들이 있는데, 그것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더라도 그게 이제 자기가 정당하게 벌어서 그거를 얻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비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비난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자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생계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스님들은 이제 보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지금 구글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사람들의 감각적 욕망에 빠지게 만들어 갖고 그게 잘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그 욕망을 자극해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심리학자도 달라붙고 온갖 그렇다고 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저거 좋다는 환상이 들어서 그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거를 사실 이게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직업을 택하면 가장 좋을 텐데, 근데 또 보살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 게 또 그런 거에 쓰이고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세속에서 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보살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남에게 나쁘게 하고 이럴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회사 내에서 이제 어떤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그 보살님이 한 일이 좋은 쪽으로 사람들 유익한 쪽으로 쓰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세속에서 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게 바른 생계가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구체적인 일을 의도해서 하고 이런 거는 뻔히 이게 이제 뭐 남에게 해로운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는 좀 어찌 보면 새 속에 있으면서 좀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는데, 고기도 우리가 스님들도 고기를 직접 이제 이렇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회 같은 거 있잖아요.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여서 뭐 이런 건 못 먹게 돼 있어요. 고기, 똑같은 고기라도 먹으면 안 되는 고기 중에 속해요. 그리고 또 내가 그 고기를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 막 돼지 잡는 소리가 있거든요. 막 그게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막 그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고기도 먹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한 3사람 손 이상 거친 거는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하는데 내가 이 행위를 해서 이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건 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는 그런까지 막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세속에 살면서 그래도 자기가 어떤 정해진 직업을 받아서 직업을 가지고 그걸 열심히 일해서 그거를 생계로 삼는 그런 거는 아주 뭐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